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카테고리 24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모셨던 분입니다. 플레이어스 윤병철 감독 해가지고 한번 모셨던 분인데 또 풍부한 얘기거리가 나와서 꿈돌이 RP 윤병철 감독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지난번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보다 꿈돌이를 더 사랑하는 감독님이십니다. 예, 저는 뭐 소개해드렸던 그냥 동화책이나 하는 쓰는 정도로 저는 더 하지 못했는데 우리 윤 감독님은 이번에 드디어 5부작 웹드라마 꿈돌이 RT를 제작하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도 꿈돌이 RT로 바꾸셨습니다. 네, 꿈돌이 RT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맛배기로 보여준 그 뮤직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떤 분이 써놓은 댓글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여기 돌아봤더니 10년이 넘도록 꿈돌이 에피소드만 잔뜩 있더라.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대로입니다. 댓글대로. 그분이 아주 전곡을 찌르셨더라고요. 우리 윤병철 감독님은 정말 20년에 가까이 꿈돌이 캐릭터만 생각을 하고 꿈돌이 에피소드만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이번에 어디 지원을 얻으셨죠? 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콘텐츠 지원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 뜻이 있으니까 길이 있군요. 그래서 그쪽에서 얻으셔가지고 이번에 배우들도 다 공개 모집 하셔가지고 시민 배우. 네, 시민별 하셔가지고 이번에 만드시게 됐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 박석재 박사님께서 이제 꿈돌이의 모험이라는 책을 그 12년 전에 이제 만드셨고 여기에 그냥 단순히 꿈돌이와 모양만 있던 그런 그 마스코트에 이제 그 세계관과 캐릭터를 다 집어넣어 주신 거를 이제 원안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너무 오래 걸린 것 같고 한편으로는 뭐 최근에 누리호도 발사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로켓 쏘아 올릴 때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93년도에 꿈돌이가 이렇게 지구에 우리 행사에 왔듯이 언젠가는 우리도 꿈돌이가 사는 간필라고 외계행성에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과학자들도 나오고 여기 대동 연구단지 한 8개 정도의 연구소도 나오고요. 그래서 꿈돌이에 대한 어떤 그 행성 소개나 어떤 뭐 DNA, 그다음 물질의 어떤 그 특성 이런 것들을 하여튼 여러 과학기술들도 같이 등장하고 실제 연구소의 그 연구자들도 등장하시고요. 그래서 만듦새는 이제 뭐 예산이며 이런 환경이 풍족하지 않아서 좀 웹드라마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형식이지만 안에 있는 그런 의미들은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예산이 적죠. 적으니까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아니면 꿈돌이를 묘사하는 것도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정말 첫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눈이 싹 쌓인 언덕,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우리 꿈돌이 그 콘텐츠 그 언덕에 우리 윤 감독님이 드디어 첫발을 디디셨다고 저는 봅니다. 저 오해 마십시오. 이 책은 시중에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옛날 그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님 시절에 그리고 제가 원장이고 꿈돌이랜드 장세일 사장님이 계실 때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기증했던 책입니다. 근데 책이 굉장히 튼튼해서 잘 안 찢어지거든요. 아마 지금도 아마 교실에 어디 남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꿈돌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어느 별에서 왔냐, 형제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나름대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윤 감독님께서
연구소도 어떻게 잘하세요. 그리고 다 참 우리 또 대덕 연구단지 연구소들이 다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큰 애로사항 없이 어떻게 보면 SF죠. 과학이 비중이 크니까 예, SF라고 분류해도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꿈돌이 자체가 외계인이니까요. 예.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엑스포 캐릭터가 뭐 주로 동물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93년 엑스포는 그 외계인을 택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수 엑스포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수 엑스포 캐릭터가 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꿈돌이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꿈돌이가 참 처음에 디자인하신 분이 참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 참 잘 만드셨고, 그러니까 옛날에 꿈돌이랜드에서 이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면 처음 보는 꼬맹이들도 막 와서 매달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캐릭터의 그 성공을 좀 감잡았었어요. 근데 드디어 윤 감독님 손을 거쳐서 우리 이번에 이제 꿈돌이 RT가 나왔는데 좀 에피소드 좀 뭐 재밌는 얘기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일단 뭐 꿈돌이가 93년도 등장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새롭게 더 등장한 것들이 이제 귀엽게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과학적인 사실을 좀 보태서 꿈돌이가 이제 그 박사님께서 설정하신 여기 간필라고 알비레오, 그러니까 알비레오 행성을 도는 간필라고라는 그 행성에 산다. 근데 알비레오별이 지구에서 한 386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설정하셨잖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 근데 거기서 이제 과학적인 설명을 이제 다 여기다 놓으셨는데 거기에 그 행성의 공전 주기가 지구보다 한 5배, 6배인가 이렇게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행사가 벌어진 지 거의 30년 됐으면 꿈돌이도 공전 주기에 따라서 한 대여섯 살 정도 먹었을 거다. 그러면 지구에 왔을 때 어린이라고 했을 때 대여섯 살 먹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학생 정도 되겠죠. 그래서 소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설정이 우주아기 요정이면 지금은 이제 소년이 됐으니까 약간 볼살도 좀 줄어들고 팔도 좀 생기고 입도 생기고 그래야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마련한 게 보시는 지금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혹자는 꿈돌이보다는 좀 큰 것 같은데 왜 모양이 다르냐 했을 때는 좀 컸다. 그렇지. 네, 컸고 또 이 소년이 돼서 그 우주학당의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도망쳐 온 거거든요. 그런 어떤 서사를 견디려면 소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서 캐릭터 디자인이 약간 좀 변형이 됐고 망토 같은 걸 이제 둘렀는데 망토들은 이건 다 두 가지예요. 일단 뭐 여행자의 느낌. 그래서 망토가 밑에 막 좀 찢긴 그런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탈인형이다 보니까 이런 재봉선들이나 이런 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리기 위한 그런 디자인의 어떤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왜 꿈돌이가 다르냐? 예, 뭐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또 최근에 뭐 발매된 또 다른 상품도 이거랑 조금 달라요. 드라마 꿈돌이 있는데, 뭐 한결같은 것은 이 삼각형 머리에 노란색, 그리고 요 파란 뿔, 귀여운 두 눈, 뭐 요거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꿈돌이가 이제 중학생 정도 청소년이 됐구만요. 예, 그 행성에서는 시간이 조금 우리보다 천천히 가는 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0년이 다 돼가니까 사실 꿈돌이가 거의 청년을 넘어섰어야 되는데 그 행성은 좀 시간이 좀 늦게 갑니다. 우리보다. 예. 그쪽 생명체들이 좀 늦게 자란다 이거죠. 그렇다 이거죠. 그 설정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번에 시민 배우들은 어떻게 선발하신 거죠? 공개 모집하신 건가요? 그 엑스포라는 그 행사 자체가 대전의 발전, 그러니까 대전의 10년치 예산을 때려 넣은 그런 어마무시한 행사였고 그만치 또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정받은 행사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대전 시민에게는 어떤 공통의 유산입니다. 기억 유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되살리면은 거기에 걸맞게 대전 시민이 나와야 하고 또 그것을 만드는 제작진도 대전 시민이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시민 공개 모집을 이렇게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일부 그 조단역 분들이 시민이 응모를 하셔서 제가 선발을 했고 주주연 분들은 다 대전에서 연기를 하시는 대전 극단 원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대전에 극단이 한 30개 정도 된대요. 근데 다 한두 번씩 다 오디션을 보셔서 뭐 여기 연극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일로 좀 그때 화제가 좀 됐었고요. 아무튼 뭐 출연진, 제작진 그리고 나오는 거 다 대전 시민, 대전이다. 그런 게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 하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심당이라는 빵집만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꿈돌이가 다시 대전의 대표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촬영 중에는 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한번 옛날에 밤에 가보니까 마침 그 과학공원 거기 뭐 분수쇼인가요? 그 뭐 할 때 그때 촬영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번에 세 가지의 그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그렇죠. 예, 뭐, 항상 있는 거죠, 예, 지금. 촬영 중에 뭐 코로나 걸리면 이제 촬영을 중단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어서 이제 무너져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연구소 출입인데요. 연구소들이 대부분 이제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출입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까다롭죠. 저희가 이제 다 모이면 한 20명 정도 되는데 뭐 출입 시에 그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 적고 체크하고 온도 재고 뭐 다시 부표받고 확인하고 그래서 한 7개, 8개 연구소 돌아다니는 가운데서 그 출입만 한 하루 정도의 시간을 좀 까먹은 것 같고요. 그래도 많이 그 홍보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찍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그 주요 조연들의 그 연구팀이 그 융합연구단 3팀이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이제 연구소 안에 이제 그 시설을 찾아야 되는데 애뜨리로 이제 정했거든요. 애뜨리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데 그 안에서 또 보안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장비도 되게 뭐 몇 억씩 하는 그런 장비를 배경으로 하고 그래야 돼서 그런 걸 좀 섭외할 때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애를 좀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 정말 다행스럽게. 그 K스타도 나왔죠. 핵융합, 그건 좀 제가 또 제대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에 이제 큰 행사로 가면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그 과학 행사인데 그걸 찍을 때가 마침 저희가 한비탑 야간 행사를 찍는 그 씬에 맞춰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했으면 정말 애로가 많았을 텐데 마침 날씨도 좀 선선했고 하늘이 도왔네. 예,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마스크 썼지만 이제 나머지 이제 저희가 단역을 또 시민으로 모셔서 무사히 좀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악조건 속에서 특히 국내 최고의 보안 시설 그걸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K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원장하던 시절에 그 직후에 시작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그 연구 과제 중에 하나죠. 세계를 리드하는 시설 중에 하나죠. 옛날에 제가 그쪽 저도 신세진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영화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 11시라는 타임머신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 권면 소장님이 도와주셔서 그때 아주 영화에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멋있게 잘 들어갔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뭐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들로부터 연구를 지지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홍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다 잘 맞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평소 우리 감독님이 덕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수염도 면도하실 시간이 없었나 보네. 뭐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수염을 깎는 걸 가끔 까먹어서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핵융합에서 경사가 있었습니다. 뭐 1억 도씨를 그러니까 항성의 높인 그 온도인 1억 도씨를 30초 동안 유지를 해서 세계 최고의 그 기록을 세웠는데요. 마침 그 지금 현재 그때는 이제 권면 소장님이지만 지금의 그 핵 융합 에너지 연구원으로 이제 승격이 됐는데 그 원장님 성함이 석재예요. 무슨 저기 성함 갑자기 그 성함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십니다. 그래서 극 중에 그 융합 연구소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윗선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전화신이 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그때 그 여성 부장이 동문이라고 설정을 하고 막
처음에 하다가 아 석재형이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일타상피 그러니까 원작자님 그다음에 그 행정학 원장님을 두 분을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재미로 넣은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깐 보충 설명해드리면 그 핵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핵 분열이 있고 하나는 핵 융합이 있습니다. 핵 분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라늄이나 이제 플루토늄 같은 것들이 핵 분열 점점 작아져서 납으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핵 융합은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이 융합해서 더 무거운 금속 원소로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융합에서는 1억 도가 넘는 온도가 필요해요. 핵 분열은 온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 갖다 놓으면 방사선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간단해요. 그 핵 분열은 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사선 원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구하기가 힘들지 구하기만 하면 바로 그냥 저절로 에너지가 나와요. 핵융합은 수소나 헬륨은 바닷물에 널렸잖아요. 그 전기 분해하면 다 수소잖아요. 근데 1억 도로 올리는 그게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근데 핵융합은 미래 에너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거고 거기 저 개척자가 우리나라 이경수 박사님입니다. 제가 뭐 같이 기관장도 해서 잘 아는데 어떤 과학자가 의지가 있고 꿈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케이스타에서 또 촬영을 하셨다니까 저도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느끼고 아까 누리 언급했을 때도 그 나로에서 누리로 오기까지 또 우리 항공우주연구원 또 많은 분들 고생하셨죠.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은근히 배 있어요. 예. 대본은 읽어봤어요. 저 혹시 과학적으로 틀린 게 없나, 책 잡힐 게 없나 그런 걸 좀 체크해보는 과정에서 근데 저도 대본만 봤지 그 대본하고 또 실제로 동영상으로 바뀐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그 바뀐 장면 특히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일부 배경 사진을 보니까 아, 참 역시 우리 윤병철 감독님이 인생작을 만드셨다. 물론 앞으로 더 훌륭한 걸 만들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이렇게 제대로 만든 게 평생 뭐 있지 않겠어요? 네. 5화를 다 모아놓으니까 1시간 반에서 일반 극장용 영화 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아, 5부를 다 합치면 시간 반. 그럼 하나당은 대략 20분 정도. 네. 지금 연구소가 등장을 하는데 거의 다 최신 이론을 같이 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천문연구원에서는 외계 행성 탐사 프로젝트가 있는데 실제 그걸 통해서 이제 꿈돌이의 행성 조건을 찾고 뭐 에트리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에 SNS를 합해서 메타버스 내에 SNS 에너지를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어떤 장면도 하고요. 핵융합 연구, 그 핵융합 에너지로 꿈돌이가 드디어 찾아낸 간필라이트라는 그런 신비의 돌인데 그거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시 이제 형성시키는 역할. 그다음에 뭐 지질자원연구원, 그다음에 원자력 연구원을 통해서 그 어떤 그 갖고 온 간필라이트의 성분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얻는. 거기다 이제 그 TST의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 조건들을 연산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연구원들이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이나 성과, 인프라 등을 서사에 이제 녹여서 연구원들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 한꺼번에 힘을 합해서야 이 꿈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덕연구단지의 총체적인 그런 홍보 영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에이 재미는 없겠다 하고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미도 있습니다. 스토리가. 그리고 또 대본을 맡았던 그 임정화 선생이 거기도 또 서울공대 출신이돼요. 네. 전작가 출신으로. 네, 그분도 참 희한한 분이에요. 서울공대 나오셔가지고 또 극 작가하고 극단에서 극단 대표시기도 하고. 네. 뭐 저는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감독과 그 작가가 아주 국내에서 이보다도 완벽한 콤비는 꿈돌이를 적어도 꿈돌이 안에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분도 제가 몇 번 얘기해 봤는데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예. 희망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특별히 맛배기로 몇 장면 좀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네. 이번에 음악도 그 주제가를 세 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네. 그 우리 엑스포 했을 때 유행했던 그런 가요풍인데 요즘에 다시 그 시티팝이라는 그런 장르로 재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티팝 한 곡, 그다음에
한 꾸미의 어떤 서정을 담은 그런 어쿠스틱 기타 노래 한 곡, 그다음에 블랙홀 군단의 주제가인 힙합 한 곡을 이렇게 세 곡을 만들었고요. 드라마 이제 화 중간중간에 또 뮤직비디오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어렵게 만드신 이 5부작 웹 드라마를 어디다 공개하나요? 네, 제가 그 예전에 꿈돌이랜드부터 열어놨던 꿈돌이 간필라고 꿈돌이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꿈돌이 RT라고 치시면 딱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전부터 컨텐츠가 있었고 요즘에 이제 공개한 꿈돌이 이제 뮤직비디오부터가 11월 30일 날 공개가 됐고요. 그 뒤 일주일 뒤엔 11월 8일 날 1화가 공개가 됐고 그 뒤에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2화, 3화, 4화, 5화 그리고 중간중간에 뮤직비디오도 계속 두 편이 더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 저녁 6시. 저녁 6시라니까 옛날 아이들 그 꿈돌이 드라마 이런 거 나오면 꼭 6시 나왔잖아. 만화 영화 같은 거. 예, 그걸 연상하게 되네요. 예, 아유, 그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이걸 좀 널리 알려야 되는데 이게 내 채널 같이 허접한 데는 알려봐야 홍보 효과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뭐 묘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 이제 시민분들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컨텐츠 배우고요. 거기 참여한 뭐 연구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컨텐츠는 대전의 어떤 자산을 사랑하고 그래서 컨텐츠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그 시민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차원에서 아무래도 대전시 공식 마스코트지 않습니까? 이것은 널리 시의 어떤 그 명예를 걸고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부산에는 뭐 예전에 부산이 유명해졌던 비록 깡패 영화지만 뭐 친구 덕분에 뭐 부산이 유명해졌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대전은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깡패도 아니고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도시에 외계인이 꿈돌이가 오랜만에 와서 과학자들의 힘을 통해서 우주적 운명을 개척한다. 이 얼마나 의미가 좋나요? 그래서 교육적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론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시 분들한테 좀 부탁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 교육청에서도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네, 그죠? 네. 이것만 봐도 그 연구단지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좀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가 늘 노잼 도시, 뭐 별것도 없는 도시 이런 이미지를 자꾸 줬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빵집도 빵집이지만 뭐 저도 자주 사 먹습니다. 예. 우리 꿈돌이가 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참 그 첫 번째 공개한 그 뮤직비디오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이 들어도 야 이거 애들 말로 야 쌈박하다 뭐 좀 그런 느낌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도 뭐 꿈돌이 네가 다시 뭐 또 돌아와서 그런 얘기 느낌이 뭉클해 가슴이 좋았죠, 그죠? 좋죠. 네, 그래서 이번에 노래를 그냥 뻔한 주제가로 만들지 않고 그냥 유행가처럼 들리게끔 만들었고요. 그 안에 가사도 이제 비유를 많이 좀 넣어서 이게 그냥 뭐 연인끼리 어떤 그리워하는 노래인가? 근데 자세히 이제 보면은 이제 꿈돌이와 오랜만에 만난 그 한 꿈이의 어떤 그 우정을 좀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사에 또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저거 영어 보니까 이렇게 뒤에 뭐 라임이라고 합니까? 뭐 그것도 딱딱 맞고 그것도 또 전문가한테 또 다 감수를 맡았나 봐요. 야 언뜻 보면 그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로 들리기가 쉬운데 사실은 꿈돌이를 그리워하는 그 노래더라고요. 그 노래 부른 분이 거기 나오죠? 예, 꿈돌이 역할을 한 강승리라는 그 여성 배우고요. 뮤지컬 배우라서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네, 그럼 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 만든 이 꿈돌이 RT 웹드라마는 어떤 이 꿈돌이와 이 그 어떤 그 과학의 이야기를 샘플로 좀 만들어 본 거고요. 본격적인 작품은 뭐 오징어 게임처럼 넷플릭스나 그 디즈니 플러스에 탑재할 전 세계용의 그 OTT 컨텐츠가 목표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 꿈돌이가 제 어떤 탤런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기서 끝날 캐릭터는 아니죠. 아니, 솔직히 뭐 영국의 뭐 텔레토비인가 뭐 이거 아이들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 꿈돌이가 사실 우리가 만든 에피소드에는 꿈돌이 여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또 가족이 있거든요. 텔레토비처럼 뭐 하면 되죠. 상어 가족처럼 뭐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꿈돌이 캐릭터는 이건 우리나라 캐릭터입니다. 이건 뭐 대전의 캐릭터를 넘어서 그러니까 적극 활용을 해야죠. 예. 우리 대한민국 상품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형제들, 뭐 꿍순이, 꿍돌이, 꿍자 이렇게 예전에 꿈돌이 랜드에서 활개했던 그런 캐릭터들을 떡밥으로, 요즘 말로 떡밥으로 그 장면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어질 수 있도록 다 장치를 이제 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차기 대전시장 후보님들 중에 꼭 그 공약으로 이 꿈돌이 사업을 내거시는 분이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미 한 번 모셨습니다. 저 플레이어스 윤병철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모셔서 그때는 이제 뭐 꿈돌이랜드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면서 만든 동영상 위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꿈돌이 RT라는 그 웹드라마를 만드셨기 때문에 재차 모셔서 그 웹드라마가 나오는 그 뒷얘기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꿈돌이 RT 채널을 연결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